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대 공감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요즘에 뭐 X세대, 뭐 MZ세대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성세대와 또 MZ세대 간의 어떤 또 뭐 갈등, 차이, 그렇죠?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기성세대 분들 그렇죠? 예. 보통 기성세대라고 하면 보통 한 40대 이상, 뭐 50대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5,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던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사실 뭐 젊은 세대들은 다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요즘에 왜 특히 더 뇌 구조가 다르다, 그들은 좀 더 남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뭐 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 계속 있어 왔을 텐데 저희끼리는 인종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해요. 사람이. 외계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죠. 저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혹시 핸드폰 쓰잖아요. 많이 쓰죠. 주로 핸드폰이 어떤 의미세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휴대폰이 어떤 의미냐고요? 이제 거의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제 신체의 일부 같은 느낌. 되게 중요하시네요. 예, 보통 이제 제가 기성세대한테 물어보면 뭐 중요하죠. 뭐 전화하고 문자하고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카톡도 하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그냥 그게 사실은 좀 성인이 돼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할 때 20대 중반의 신입사원들, 지금 Z세대죠. 그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핸드폰이 어떤 의미십니까? 그러면 제 목숨과도 같아요. 제 부모님 같아요. 제 수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은데 그들의 삶에 굉장히 더 중요한,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자체보다도 사실 그것을 쓸 때 필요한 우리 SNS, 또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죠. 그래서 제가 뇌구조가 다르다는 건 어쩌면 이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렇죠? 살아오면서의 경험과 그런 차이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 기성세대한테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MZ세대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걸 물어봤어요. 신입 직원들한테.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선배들이죠.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분들은 개발도상국에 자라났잖아요. 기성세대들. 근데 저희는 선진국에 자라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선진국이죠. 예전부터 그들의 특징이 개인주의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원래 그랬었던 원래 거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특성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스펙 싸움에서 취업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는 이기적이야, 개인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죠. 뭐예요? 그들이 20대 때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상사 말에 복종하고 잘 말을 들어야, 그렇죠? 그래야지만 인정받고, 그렇죠? 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차이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세대 중에서 우리가 MZ 얘기를 하는데 MZ는 사실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거의 40까지니까 사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구분합니다. MZ라는 말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MZ를 붙여서 그냥 그게 입에 달아진 거고 지금은 사실 분리를 해야 돼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그리고 중요한 세대가 이제 Z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세대가 다 Z인데 이 Z는 굉장히 달라요. 또 밀레니얼과 많이 다릅니다. 이 MZ세대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 보여주고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하게 자란 편이었죠. 근데 되게 불안한 게 이 MZ들이 어렸을 때 보시면 기성세대가 뭐 좀 과거로 가면 IMF도 겪었고요. 부모님들이 또 금융위기 겪었죠. 뭐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불안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보면서 막 잘려 나가거나 직장을 잃거나 그렇죠. 영원한 직장은 없다. 결국 중요한 건 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개인화된 이유들이 어쩌면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졌다는 거죠. 우리 베이비 세대나 X세대에 보면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막 15%, 막 10%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3% 내외? 뭐 지금도 2% 내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풍요롭게 자랐지만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건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알아버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은 좋은 일자리는 경쟁이 제일 심한데 또 보시면요, 저희 중소기업 같은 데는요 일자리 사람을 못 구해요. 네. 그러니까 이 Z세대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단군 이래에 사실 가장 가난한 세대가 MZ세대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되게 안쓰럽고 좀 처량하게 만들기도 하죠. 지금 세대들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다 내가 손으로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다 자동화 됐잖아. 너희들 얼마나 편하니? 이런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하겠죠. 근데 이게 반복이 돼요. 뭐 밥을 먹을 때도 회식할 때도 나 때는 말이야 당연히 구웠잖아 고기도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리더한테 좀 고민을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이래요. 보통 회식을 가면 당연히 좀 나이가 어린 젊은 직원들이 고기를 굽잖아요. 뭐 삼겹살 먹으면 당연했었는데. 과거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굽는데 요즘에는요 신입 직원들이 딱 갔는데 고기를 딱 구워야 되는데 안 굽는데요.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어떻게 해요? 발 위에 또 상사가 있잖아요. 임원이 있으니까 자기가 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에 구울 때는 내가 또 임원이 있는데 내가 구우면 또 이렇게 솔선수범도 되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두 번째 가도 또 안 굽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고기 좀 굴래? 라고 말하기도 되게 좀 요즘에도 시대가 다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두세 번 구웠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고깃집은 안 잡습니다. 회식 장소는 안 잡는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까지 또. 물론 이게 뭐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친구도 입장은 그래요. 아니 내가 굳이 똑같이 밥 먹으러 회식을 왔는데 왜 내가 고기를 구워야 되지? 뭐 내가 구울 수도 있지만 상사도 구울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저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우리 PD 고기 안 구워요. 들어와서. 고기 안 구우세요? 네. 제가 굽고 있다니까요, 중간에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리더분들은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그 좀 업무 준비도 하고 그러면 어때? 라고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신입 직원이 정확히 9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만이에요. 이분의 신념이 있죠.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좀 준비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저희 출근 시간 9시 아닌가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30분 제가 일찍 오면 30분 일찍 퇴근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또 리더가 되게 당황스러워서 어떤 일에 대한 태도나 자세를 물어본 건데 이 직원은 아니 내가 일한 만큼만 하겠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만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달라진 시각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성세대들이 나 때는 말이야 30분 전 기본이었는데 얘네들은 태도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 생각할 때는 왜요? 요즘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계산을요 5분 단위, 10분 단위로 계산한대요. 내가 10분 더 일하면 최저임금에서 10분 더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던 이 친구들은 당연히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라밸은 지켜줘라. 물론 이런 얘기는 해요. 내가 일을 하다가 너무 바쁜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끊고 퇴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봤을 때는 기성세대 봤더니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중간에 막 담배도 피시고 막 커피도 마시고 나가고 느슨하게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저녁 먹고 야근하자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 아. 근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도 못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성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한 어떤 행동 패턴들이 갈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저희들은 좀 사생활 얘기 서로 잘 하나요? 뭐 개인적인 얘기들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점심시간마다 월요일마다 주말에 뭐 했어요? 아, 물어보세요? 네, 계속 아. 매번 물어보시긴 합니다. 어떠세요? 그 물어볼 때 그냥. 그냥 얘기하긴 하지만 네.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같은 조직에 있으면 그냥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좀 적었다면 지금 요즘에 있는 세대들은 자기 사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 얘기를 하는데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어떨까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보통 호감이 있으면 소통이 잘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호감 있는 상사가 저기 같이 점심 먹을까? 차 한잔 할까? 하면 어때요? 좋죠. 좋죠. 근데 비호감인 상사가 같이 점심 먹을까? 그럼 어때요? 싫어요. 싫죠. 좀 바쁜데요. 약속은 이러죠. 그러니까 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호감이 있으면 소통이 잘 돼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부족해도 호감이 있으면 굉장히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생활을 말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상사가 자꾸만 주말에 뭐 했어? 여행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말하기 싫잖아요. 근데 억지로 말해야 되잖아요. 뭐 조금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비호감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또 만나면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남을 최소화하고 또 일을 할 때도 일을 주는 걸 하죠. 근데 또 개인적인 얘기 할까 봐 어떻게 해요? 질문을 안 해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근데 리더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즘 애들은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한대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본인을 돌아보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비호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이 있는 상사가 되어야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해줘라. 진짜 상공회의소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사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등부터 5등까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등이 뭔지 아세요?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네, 의외로. 그러니까 상사가 조금 시니컬하고 조금 차가워도 능력이 탁월하면 나는 그분과 일하겠다. 왜냐하면 MZ세대의 키워드가 뭐냐면 성장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커리어 패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되게 사람은 좋고 부드럽고 인격은 좋으신데 일을 못 하셔.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하기는 편하겠지만 일은 못 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서베이 결과가 업무 능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려요. 리더들한테. 일단 여러분이 밑에 있는 MZ세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셔라. 능력이 탁월하시면 조금 다른 게 부족해도 일단은 커버가 된다. 물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예. 잘해주면 좋겠죠. 뭐 그런 리더는 뭐 최고의 탁월한 리더겠죠. 소통할 때 저는 예스 커뮤니케이션 추천드리거든요. 예스 커뮤니케이션. 뭘까요? 예스. 대화할 때 상사가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선 듣죠. 들은 다음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다시 내가 피드백을 주죠. 근데 보통 들었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틀렸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듣고 공감하죠.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야, 내가 들었는데 조금 나랑 생각이 다른 것 같긴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 생각은 어때? 내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비난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얘기한 거죠. 이 전체 프로세스가 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도 아, 맞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통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예스,
포지티브, 긍정적 그렇게 대화를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피드백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보통 우리가 또 소통할 때 업무를 할 때도 일할 때 피드백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3S를 소개해 드립니다. 3S. 첫 번째는 스피드, 신속함, 빠르게 피드백하라. 뭐 실수를 했거나 칭찬할 게 있으면 바로 앞에서 스피드하게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이트, 솔직함입니다. MZ세대들은 내가 성장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듣길 원해요. 근데 이렇게 피드백 줄 때 감정으로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관찰한 내용을 직접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일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렇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앞으로는 더 열심히 개선해 볼게요. 오히려 되게 감사하고요. 상사의 피드백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스페시픽,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보통 뭐 보고서 같은 거 딱 볼 때 야, 이 보고서 이거 창의적이지가 않아, 새롭지가 않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다시 해와. 이런 경우 있죠. 아, 막연하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야, 내 내용을 봤더니 다 좋은데 조금 우리 경쟁 회사하고 어떤 그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여기 우리가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이익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이 두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다시 갖다 줄래? 이러면 어때요? 아, 이 두 가지 내가 수정하면 되겠구나. 명확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줄 때도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해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3S 기억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좋은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MZ세대와의 소통, 경청과 공감이죠. 사실 이건 소통에서 꼭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건데, 경청은 어떤 걸까요? 경청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본심까지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아, 이 친구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 그렇죠? 감정, 본심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듣는 것만 갖고 믿는 분이 많죠.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는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그 분의 의도와 본심과 생각을 잘 이해하려고 얘기 들으면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던지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감은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역지사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친구의 말이 좀 이해가 안 돼. 아, 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 나한테 하는 걸까? 아, 내가 이 친구라면, 이 직원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감은요, 사실 내가 생각이 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세대 간의 소통을 잘하는 것은 결국 존중과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제가 뭐 지금까지 기성세대와 MZ세대, 뭐 Z세대 따로 막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구분은 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떤 세대이든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실 얘기한다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쟤는 나이가 어리니까 저래, 나이가 많으니까 저래, 이런 식의 판단보다는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럴 수 있어. 우리 보통 외국인 만나면 어때요? 외국인을 만약에 내가 만나서 뭔가 해준다, 설명해준다고 하면 되게 배려심 많지 않나요? 네,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내가 다 설명해주고, 그렇죠? 다 안내해주고 친절하잖아요. 우리 새로 들어온 Z세대 직원을 외국인처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친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뭔가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설명해줄게. 이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뭐 꼭 Z세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사실 소통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조직, 또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꼰대 얘기를 많이 하던데, 꼰대, 그쵸? 꼰대 얘기 사실은 굉장히 너무 많아서 많이 막 너무 일상적으로 들으니까 사실은 기성세대들이 노이로제에 걸렸어. 예, 예. 뭐 한번 하면 꼰대라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기성세대 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만 MZ세대 이해합니까? 제가 10년, 20년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쵸? 본전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정말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또 그들만 배려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존중과 배려는 상호간에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MZ세대들한테 일단은 우리가 뭐 꼰대라고 얘기하는 그 기성세대들한테 그들이 이루는 업적들이 있어요. 사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 이렇게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꼰대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어렵고 또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꼰대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그때 관계는 좋아지지 않겠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MZ세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해주듯이 MZ세대들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죠? 그들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면 사실 소통은 잘 되고 또 좋은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